조현윤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한국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에서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조현윤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말로 배우다는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을 위한 생생한 한국 문화 이해 프로젝트입니다. 자,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조현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교수님. 예. 벌써 이렇게 교수님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죠, 저랑은.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가을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제 공기가 아침 저녁으로 예. 굉장히 서늘해졌고, 근데 또 낮에는 뜨거워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팔을 입어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까지는 반팔, 네. 예, 다음부터는 긴팔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방송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 고맙습니다. 뭐 늘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어떤 내용으로 또 교수님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또 울리실까, 제가 또 이렇게 또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예. 어떤 우리말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날짜, 시간과 관련된 우리말이면 어떨까 해서 오.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 그럼 오늘은 약간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우리말에 대해서. 예, 뭐 제가 보내드린 그런 거에 이제 어휘들을 주로 담아드렸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안 담아드린 말들 중에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름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어원적으로 조금 더 생각할 구석은 있지만 여름 짓다 이런 말은 혹시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여름 짓다. 네. 오, 여름 짓다. 여름을 이렇게 잘 보낸다? 그 여름을 짓는 사람 여름지기라는 말도 있고요. 네. 여름지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름지기는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고요. 네. 그 여름지이라는 말도 농사짓다. 그 여름짓다라는 말은 농사짓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은 농사의 계절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농사의 계절이고 그래서 가을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가을하다. 예. 이거 자, 여름에는 농사를 열심히 짓잖아요. 예. 그럼 가을하다는 추수를 한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이제 저도 예. 이제 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을하다라는 말도 그래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원래 어원은 그게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여름에는 농사, 예, 가을에는 추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말 평소에는 잘 우리가 알지 못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예.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조현윤 교수님의 시간. 오늘은 그러면 날짜와 시간에 관련한 우리말을 하나하나 알려주실 텐데 예. 제일 처음에 알려주실 그 단어는 어떤 걸까요? 이 말은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닌데 사흘과 나흘이라는 단어인데 오, 이게 혼동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혼동하진 않습니다만 저도 이거로 그 최근에 SNS에서 본 적이 예, 있거든요. 맞아요. 그 요즘 친구들 한 예. 10대 예. 친구들한테 사흘 뒤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4일 뒤에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한다는 이해한다고. 얘기가 나오죠. 사흘, 나흘이라고 할 때 나흘을 틀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흘하고 혼동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흘은 4일하고 이제 혼동이 돼서 3일인지 4일인지 혼동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에 물론 그 모르는 청소년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못 가르쳐 주신 분들의 문제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질문을 해보면은 그러면 사흘, 나흘 할 때는 사실 흘이 공통점이죠. 그렇죠. 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흘. 근데 사흘 나흘 말고 예. 그 열흘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열흘. 그러니까 흘은 정확하게 혼자는 쓰이지 않지만 날짜를 나타내는 우리말이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오,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요? 사흘, 나흘, 열흘 말고 네.
딱 눈에 안 띄는 단어로는 이틀이 있습니다. 이틀. 예, 이틀은 이틀이 이제 줄어든 말인데요. 오. 그래서 우리 다음이라는 뜻으로 할 때 내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다음 해를 다른 말로. 다음 해. 를 다른 말로 할 때는 it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느낌이 이 예, 이듬해라고 하죠. 이듬해. 그래서 거기에도 이듬이라는 말도 이틀의 it과 같은 말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틀, 사흘, 나흘, 열흘 그렇게가 이제 흘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고 네. 사실 그래서 사나흘이라는 말도 있죠. 사나흘. 3, 4일이라는 말로 할 때 사나흘이라는 말도 있는데 요거를 조금 학생들에게 제가 설명할 때는 구별을 정확하게 한다면은 선어를 뒤집은 말이다. 서너 개 할 때 선어가 선어 사나 그렇게 되어 있는 말이어서 사나라는 말을 하면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선어가 뒤집힌 말이고 그래서 사흘은 4일하고는 관계없고 3하고 관계 있는 숫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말이 이렇게 또 하나하나 쪼개서 보다 보면 예. 참 신묘하기도 하고 외국인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싶기도 하네요. 사흘 나흘을 그러면은 이제 특히 사흘을 왜 학생들이 모를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뭐 문해력이 없다, 어휘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안 쓰면 모르는 겁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흘 뒤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사흘 동안 무엇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다 3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뭐 외국인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은 사흘은 잘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초급 특히 초급이나 이런 데서는 3일이라고 가르쳐 줘야지 사흘이라고 가르쳐 주는 경우가 없죠. 왜냐면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죠. 보통 어른들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요즘 어린애들이 뭐 문해력이 없어, 어휘력이 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끼리 게임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맞죠. 그것도 맞죠. 왜냐면 본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문해력의 핵심은 서로의 말에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도 궁금해하고 자기 부모님들이 쓰는 말도 궁금해하고 자식들이 쓰는 말도 궁금해하면 문해력이 좋아지게 되죠. 네. 참 이 사흘 나흘 얘기하다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까지 발전을 맞습니다. 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 우리 조현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기로 했으니까 사흘 나흘 흘 이야기. 그래서 흘이 결국에는 뭐 일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며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여기에 이제 그 가장 또 이거는 오히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틀리는 건데 며칠이라고 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몇 일이라고 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며칠이라고 쓰는 분이 있고 그거 헷갈려요. 예,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답은 며칠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쓸 때도 며칠. 예, 몇 일이라고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요. 왜 며칠이라고 써야지 맞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발음이 그렇게 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월이라고 할 때는 띄었어야 되거든요. 몇 월이라고 써야 되고. 그럼 몇 월은 왜 그렇게 씁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발음이 그렇게 나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까지는 답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왜 발음이 그렇게 날까? 왜 몇 일이라고 하지 않고 며칠이라고 할까에 궁금함을 가져야지 되는 거죠. 국문과를 나오셨으니까. 이럴 때 너무 부담스러운데. 왜 몇 일이라고 하지 않고 며칠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약간 그 두음 법칙 이런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틀렸는데요. 예, 사실은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놀라운 거긴 하지만 며칠이라고 할 때는 날일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날일자가 아니라니 그게 그러니까 몇 월이라고 하면 달월이지 않습니까? 며칠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날일자라고 생각을 하는 날이라고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말에서는 중세 국어에서는 며칠이라고 썼습니다. 며칠. 예. 그때 칠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사흘, 나흘, 열흘의 흘입니다. 그러니까 몇 흘이었던 거죠 원래가.
아, 그래서 그게 발음할 땐 며칠 이렇게 발음이 됐던 건데 며칠이 지금 현대로 넘어와서 발음이 며칠로 바뀐 겁니다. 와,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겠네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 국어 표기법에서도 그냥 그 뭐 예전에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뭐 학자들 간에는 약간의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며칠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시면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벌써 배워가는 게 여러 개인데, 이 시간이나 날짜에 관련된 우리말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예. 드는데, 뭐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그러면 다 뭔가 의미나 유래가 있겠네요. 너무 저는 너무가 한 10번 붙어야 될 것 같은 말들인데 예. 너무 재밌는 말들이 많고요. 네. 첫 번째는 내일이라는 말은 이제 올레자에다가 날일자를 쓰죠. 한자를 한자입니다. 쓰는군요. 그래서 네, 네. 우리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아, 왜? 순우리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내일만 순우리말이 없습니다. 그럼 내일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어제, 그제, 내일, 모레, 글피 하는데 그 중에 딱 내일만 한자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만 살았나요, 우리 조상님들? 그런데 아니죠. 어제도 살았고 모레도 사는데 네, 네.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있었다면 뭘까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계рем유사라는 책에 그 송나라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그 내일의 순 우리말을 써놨어요. 근데 그 고려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지금 현재 발음으로 읽어보면 올제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올제? 예, 제는 때를 의미하죠. 네. 그래서 보면은 어제, 그제, 올제. 와, 올제. 그러니까 앞으로 올 때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정도로 읽었을 말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우리가 농담처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제, 어제, 이제, 올제 해서 이게 제가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재미있는 말이고요. 실제로 아마 그 우리 뭐 선생님도 영어 잘 하시겠지만은 영어에는 그제, 모레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언어에 모레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틀 the day 건너뛰는 after, 거. 네.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before yesterday 이런 식으로 하지 새로운 다른 말들이 있진 않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모래가 있는 언어는 드물고 모래가 있다, 모래라는 단어가 있는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우리말에 모래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드물고 글피가 있는 데는 거의 없고 그래서 아까 뭐 오늘만 사셨나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모래 글피까지 관심이 있었던 그런 언어라고 보면은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 내일까지 힘들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모래가 있잖아. 또 우리는 글피도 있잖아. 그래서 금방 그 뭐 후회하고 금방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앞날은 계속 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서로 나누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우리 조상님들의 그 단어만 보더라도 예. 어떻게 인생관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예.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피라는 아주 특이한 어휘가 있는 언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 방송을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말에는 뭐가 있을까?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 말에는 뭐가 있을까? 뭐 미얀마 말에는 뭐가 있을까? 영어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참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무지개처럼 조현윤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시간. 오늘은 날짜와 시간에 대한 우리말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음악 추천 한 곡 해주시면 또 재미있게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노래는 거의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 오, 신곡이에요. 예, 신곡인데 제가 요즘에 농담처럼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요즘에 새로 시작한 일 중에 하나가 작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노래 가사를 써보고 있는데
제가 이게 여름이 지나니까 여름 지나가는 거에 대한 가사를 하나 써보면 재밌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유가 노래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 썸머, 그러니까 여름이와 안녕 같은 그런 건데 바이, 네, 바이 썸머라는 건데 가사도 좋았고 저는 그 뮤직비디오처럼 나와 있는 그림도 아주 예뻤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여름아 잘 가라 이런 느낌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그 작사까지 네, 생각하시는 우리 조현윤 교수님이 추천하신 곡 아이유의 바이 썸머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Hey summer 인사할 때야 서늘한 바람이 불어 어느덧 끝 무렵에 다다른 줄도 모르고 꼭 오늘을 닮은 밤 내게 주었던 말 못 잊을 것 같아 난 우리 뜨겁게 사랑했던 이름 없는 모든 날 안녕 오랜 내 여름아 뒤돌아보지 마 어려운 말 없이 이대로 보내주자 멀리 달려가는 우리를 따라오던 밤 아무 예고 없이 시작된 여름날처럼 My summer 그리울 거야 따가운 그림까지도 Sweet sorrow 이유를 모르는 눈물이 고이고 이 계절에 사랑한 건 얼룩을 남기니까 오래도록 안녕 오랜 내 여름아 뒤돌아보지 마 어려운 말 없이 이대로 보내주자 멀리 달려가는 우리를 뒤따라오던 밤 우리 그 더위까지 제가 내 오랜 여름아 머뭇거리지 마 마지막 인사 대신 그저 널 안고 싶지만 멈춰버린 하늘에 별이 달리는 밤 내겐 영원 같았던 우리를 닿는 보이지 뜨거운 목소리로 우리를 닿는 By summer 인사할 때야 서늘한 바람이 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무지개처럼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조현윤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현윤 교수님이 진짜 따끈따끈한 신곡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유의 바이 썸머 함께 듣고 왔어요. 교수님이 이 노래 나가는 동안에 잠깐 저한테 귀띔을 해주셨는데 그 음원 사이트 또 1위를 찍었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핫한 곡을 내가 가져왔다. 그렇게 하셔서 어이쿠야 했습니다. 네. 네, 나중에 우리 심 선생님하고 네. 바이 어텀이나
바이 윈터 이런 거 한번 같이 해서 아. 새로운 작사로 한번 아, 네. 도전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교수님이 하시는 거 따라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조현인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시간 26번째 시간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주제로 우리말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앞서서 노래 듣기 전에 오늘, 뭐 내일, 모레, 뭐 사흘, 나흘 이런 우리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런 말들도 있고 하루의 시간에 대한 우리말들도 있다고 교수님이 슬쩍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요. 예, 일찍 하시죠. 네, 새벽같이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 방송을 딱 연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낮에 한 3시 뭐 이럴 때 햇볕 쨍쨍할 때 딱 퇴근을 하거든요. 와, 좋네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매일 얘기하는 게 뭐 새벽, 아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새벽이라는 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사실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의외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더울 때는 특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새벽에 새는 무슨 뜻일까요? 새, 약간 뭐 새날 할 때 약간 그렇죠. 뭐 약간 그런 의미가 또 있잖아요. 새롭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의 새벽의 새는 태양과 관련된 단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새롭다라는 말도 태양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새벽은 다른 말로 만약에 바꾼다면 해벽이라고 바꿔도 좋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벽. 사실 그래서 새롭다라는 말에 해가 들어가는 말도 있죠. 해가 들어가는 말로 새롭다라는 말 쓸 때는 언제가 있죠? 새해. 요즘에 이제 가을 같은 때는 쌀 무슨 쌀? 햅쌀. 그렇죠. 그게 또 그런 건 해가 새롭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해는 그대로 새롭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새는 또 반대로 태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새벽의 느낌은 그래서 물론 이제 한겨울에는 새벽에 해가 안 뜨죠. 네. 그렇지만 여름에는 새벽에 해가 뜹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새벽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이렇게 막 어두운 시간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밝아지는 시간, 앞으로 뭔가 더 새로워지는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교수님한테 들은 내용을 가지고 또 매일 아침 출근을 하잖아요. 예. 새벽이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이라는 말은 그 해가 뜰 무렵이라는 뜻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뭐 겨울에는 좀 이제 어둡기 때문에 이제 새벽의 느낌이 좀 덜 나겠지만 또 다시 봄, 여름이 오면 또 새벽의 느낌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새벽 이야기를 했으니까 새벽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예. 교수님? 그러면 새벽에서 해가 떴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이 되잖아요. 예. 아침도 그럼 또 의미가 아침도 일반적으로는 태양의 의미일 거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이나 날짜를 나타내는 말들은 대부분 태양과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아침은 이제 좀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게 식사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죠. 아침 먹었니? 예, 그래서 아침이라는 그 말도 되게 특이한 말입니다. 세계 언어들 중에 아침이라는 말이 식사를 의미하는 경우 별로 없죠. 그러니까는 뭐 모닝이라고 했지만 너 모닝을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니까. Did you eat breakfast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지 뭐 모닝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말에서 식사에 대한 때는 사실은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아침. 하나가 저녁. 점심은요? 점심은 그러니까 때가 아닌 거예요 원래. 아. 그래서 점심은 제가 전에 방송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점심이라는 말은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이어서 원래는 먹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서 원래는 시간대로 하면 낮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침, 낮, 저녁이라서 낮 먹었니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은 없고 네. 점심은 보통 불교 용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식사하는 거. 그런 걸 다 점심이라고 하고 그거를 제가 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음식 이름도 있습니다. 점심이라는 말을 네. 중국어로 바꾸면 한자 발음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뭘까요? 그게 바로 딤섬입니다. 점심이 딤섬이에요? 예, 딤섬을 한자로 쓰면 점심이라고 씁니다. 우와. 그래서
딤섬은 먹어도 별로 배 안 부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마음에 점 정도 찍는 듯한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 두 끼만 먹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특히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두 끼만 세 끼를 먹는 거는 거의 없었고요. 아, 예. 네, 두 끼만 먹고 중간에 사이사이에 식사를 한 거죠. 네. 그 사이에 해당되는 말을 우리가 참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새참이라는 말이 그렇죠. 있군요. 그래서 사이에 먹는 새참이 있고 밤에 먹으면 야참이네요. 그럼? 아닌가? 아, 야는 밤 야자인가? 네, 밤참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문해력이 서로 이제 또 다른 소통이 필요한 시간이 네. 야참은 아니고 야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밤참, 새참 이렇게 네. 얘기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5끼도 먹습니다. 아, 이렇게 5끼도 힘이 먹고 필요하고 그럼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통 아침, 저녁에 먹고 가끔 점심에 이제 마음에 점을 찍는 정도로만 살짝 먹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오. 근데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게 사실은 뭐 조상님들은 뭐 그게 넉넉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은 예.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인이 너무 풍족하게 먹어서 예. 그렇게 먹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저녁이라는 단어로 넘어가 보면 네. 저녁도 역시 저는 새벽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녁은 어두울 때는 아닙니다. 그쵸. 저녁은 해가 저물 때라는 뜻으로 저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옛날 말에서는 저녁이라는 말이 뭐였냐면 나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조요? 나조? 예. 그래서 옛날 말에는 저녁이 나조였는데 네. 그 말은 낮의 끝 같은 느낌? 오. 그래서 사실 저 선생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침 먹고 저녁 조금 일찍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을 9시에 먹고 8시에 먹는 건 저녁이 아니에요. 이건 밤이지. 아, 그렇죠. 그렇죠. 밤이 되어 버린 거니까 한 대여섯 시 정도에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건강한 식단이면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어떤 하루의 흐름을 예. 쫓아가는. 저녁은 밤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어. 당연히 그래서 시간대로 흐름대로 얘기하면은 새벽, 예. 아침, 낮, 점심 아니고 예. 낮, 예. 그다음에 저녁, 밤. 밤. 그 중에서 밥은 아침과 저녁에만 새벽은 안 먹죠. 이렇게 아. 밤에는 안 먹는 거죠. 그런데 굳이 먹었다면 참이라고 아. 하는 표현이 있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면 오히려 시간에 대한 흐름을 재밌게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이렇게 시간을 딱 지정하는 말도 있지만 그 시간에 따라서 뭐 노을 뭐 이런 단어들도 있잖아요, 예. 교수님. 노을 이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저는 태양과 관계되는 거라고 보고요. 네. 보통 노을을 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녁 네. 놀, 저녁 이렇게 놀. 놀이라고 얘기하고 노를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 그래서 날이 됩니다. 놀에서 이렇게 밖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모음 교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까 산화흘 같은 경우는 선어로 이렇게 모음 교체가 된 거거든요. 네. 그 놀이 모양을 바꾸면 날이 되는데 날이 다른 말 무슨 뜻이냐면 태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일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날일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일이라는 말이 태양인 것처럼 저녁놀도 저녁 태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태양이 아주 예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진을 아침에 찍으면 사람 인물 사진이 잘 나올까요? 저녁에 찍으면 잘 나올까요? 이거는 제가 또 약간 해봤는데 예. 살짝 그 저녁 되어가는 시간에 찍으면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느낌이. 그렇게 저도 들었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왜 그럴까를 저는 한번 생각해봤는데 뜨거웠던 사람이 그 사진이 더 잘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뜨겁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 더 여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노래 사진 찍는 것도 권합니다. 또 이렇게 약간 낭만 반 스푼 정도 얹어서 예. 풀이를 해주시는 우리 조현윤 교수님입니다. 자, 지금 조현윤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26번째 시간 날짜와 시간을 주제로 그와 관련한 우리말의 여러 표현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끝날 시간이 막 되어 가서 저희가 그냥 끝날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끝날 시간입니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 예. 거의 뭐 이런 표현이 뭐 영어로 굳이 대체하면 뭐 almost라고 뭐 이렇게 거의. 거기에는 사실은 그거 거의보다 더 재미있는 거는 뒤쪽인데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사실 과거 표현을 쓴 겁니다. 거의. 다음에 끝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도 다 왔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안 갔거든요. 하는 중인데도. 예, 그래서 그거는 과거의 느낌보다는 완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완료의 느낌인 경우들이 많아서 거의 끝났다라는 말은 과거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다 마무리 지어 간다라는 느낌이어서 설명할 때 자꾸 과거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완료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 같은 경우 할 때는 거의 끝났다. 다 했어 이제. 아직 안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다 했어라고 네. 얘기하고 거의 끝났어라고 얘기하고 뭐 산에 가면 사실 그 말이 거짓말인 경우가 많은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고 물어보면 이제 다 왔습니다라고 그쵸. 내려오시는 분들이 네. 얘기해 그러면, 주시는 경우가 있죠. 한참 가야 되더라고요. 한참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데 겁니까? 안심이 되죠. 그쵸. 이제 거의 끝났구나라는 생각으로 좀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도 따뜻한 배려가 들어있다 결국.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과거를 말했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완료를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시거나 한국어를 배우시거나 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때 거의 끝났다, 다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조현윤 교수님과 함께 그 날짜와 시간, 우리말에 있는 어떤 시간 개념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우리 조상님들 우리말 사용하셨을 때 그 느낌들이 예. 어느 정도는 굉장히 따뜻하고 예. 좀 긍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운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피라는 단어 이런 것 좀 기억해 하시고 그러면은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도 더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아쉽지만 다가오고 말았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한 곡 더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아마 이제 예전 노래이긴 한데 사실은 이 노래가 예전에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가 좋았던 그 당시에는 이제 얼굴 없는 가수로 유명하셨던 네. 우리 김범수 님이 부르셨던 하루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하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주 감성이 확 살아나실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진하게 눈 감고 들어야 될 것 같은. 눈 감고 들으면 훨씬 좋은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자,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은 물론이고 내국인도 함께하면 더더욱 좋은 우리말로 배우는 생생한 한국 문화 이해 프로젝트 조현윤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랑이 나도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나도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면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정말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그래 그대 눈 가린 채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편할 테죠. 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 바람도 매일이 다른데 그래도 이 세상에 살고 싶단 행복을 준 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대처럼 나도 변하겠죠. 하지만 그날까지 내가 어찌 살아낼까요? 벌써 그댈 보고 싶어요. 사랑이 나